방광경은 이제 그 소장경을 이해하시면 방광경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소장경은 우리가 이제 수소양이니까, 아니 수태양이니까 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화의 기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의 족은 하부잖아요. 하부니까 화가 되겠어요? 수가 되겠어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화의 기운이고 소장경은, 그 다음에 방광경은 수의 기운이 되는 거고, 화의 기운은 손하고 연계가 돼 있고 수의 기운은 다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태양 소장경은 하복이 냉해서 그걸로 인해서 정체된 상부의 열감, 허열감이라고 따진다면, 족태양 방광경은 하부가 냉해가지고요. 허리 쪽, 뒤쪽 하부가 냉해서 그거에 대한 울체가 척추 옆에 흐르는 정맥들을 뭐라 그러냐면 기정맥이라고 그래요. 그 정맥의 흐름이 막혀서 위 상부까지, 뒷목, 머리까지 올라가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장경하고 방광경은 이제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경 치료는 이제 많이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잔해님 선생님이나 임문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방광경을 어떻게 쓰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방광경은 사실상 우리가 통증 치료로서는 굉장히 쓸데가 많아요. 굉장히 쓸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수태양 소장경과 족태양 방광경은 음경이다, 양경이다? 양경이죠. 양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정체된 거다. 근본적으로 위에서 양기가 식어져 갖고 양기를 끌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상부에 정체된 것을 밑으로 잘 내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양경의 치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족태양 방광이에요. 족태양 방광. 족태양 방광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태양이 한 수예요. 족태양 방광. 얘도 수예요. 수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수기가 많고 가장 차갑고 이와 같은 경락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나이가 먹으면 뭐가 부족해져요? 세포 내의 수분 함량이 부족해져요. 세포 내의 수분 함량이 부족해져서 오는 퇴행성 질환에 방광경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방광경이 물의 흐름이잖아요. 물의 흐름. 그죠? 근데 물의 흐름이 이제 차가운 경락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바디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런 차가운 흐름의 기운이 식어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갔어. 못 내려가고 여기서 정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밑에는 당연히 차갑죠. 그죠? 그러면 양경이 못 내려가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식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꾸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뜨거운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물이니까 이게 차가운 태양 한수의 기운이니까 아예 위에서부터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요, 어떻게 느끼느냐? 태양 방광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몸이 차가운 분은 머리부터 시렵다고 그래. 네, 몸이 기본적으로 찬데 찬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우리 용택 씨나 홍택 씨나 저같이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머리부터 차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열이 항상 많거든. 이런 사람은 여기가 뜨겁다 못해 발바닥까지 뜨거울 수도 있어. 왜? 수기가 제대로 못 내려오기 때문에. 왜? 가장 많은 수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수기를 충분히 못 적셔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발바닥 뜨거운 거. 제가요, 한 오후 한 4, 5시 되면 발바닥이 가끔가다 뜨거울 때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의 지음, 상향, 그 2개만 나요. 뭐 가끔 뭐 위중을 놓을 때도 있지만 뭐 자극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발바닥 뜨거운 증상을 못 느껴요. 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족태양 방광경은 이제 양경이 못 내려가면 위에 열이 차잖아요. 열이 차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수리가 뜨겁다, 머리가 뜨겁다, 뒤통수가 뻣뻣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심하면 이제 뇌출혈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등판으로 흐르는 경락이나 그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이제 혈액의 경락을 따라서 기정맥이라는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기정맥이라는 것이 뭐냐면 척추체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쫙 펼쳐지는 그 정맥들, 혈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체 등판의 그 혈액의 흐름을 좌우하는 게 이제 기정맥인데, 이거의 흐름이 막혀지면 뒷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시렵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연관돼 가지고. 감기에 걸리면 방광경으로 오죠. 뒤쪽으로 때리죠. 그러면 기정맥의 흐름이 응체가 되죠. 응체가 되면 항배통이 생기는 거죠. 항배통이 생기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감기 걸리고 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이 이제 들어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